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7년도 1회차 필기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1과목 심리학 개론이죠. 심리학 개론 아주 쉽습니다. 아주 가볍게. 어려운데요 강의 들으면 쉽습니다. 1번 문제 가보실게요. 망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망각 잘 알죠?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 틀린 겁니다. 한 기억 요소는 색인 또는 연합이 적을수록 간섭도 적어지므로 쉽게 기억한다. 웃기지 마라.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교수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간단해요. 지금 여기서 한 기억 요소는 색인 또는 연합, 얘를 묶은 거 이렇게요. 얘를 이렇게 묶었단 말이에요. 얘를 묶은 걸 색인 또는 연합이라고 그래요. 연합이. 그러니까 연합이 많죠. 묶었으니까 많을수록 간섭도 적어지므로 쉽게 기억된다. 연합이 적을수록 많을수록이죠. 즉 뭐냐면요, 묶음이 많을수록 잘 기억된다 이거예요. 묶음 아닌 건 기억이 안 되니까. 우리 묶음이 뭐예요? 건우와 희바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났네? 이렇게 이런 묶음 연합이 많을수록 기억이 잘 된다 이겁니다. 그럼 기억이 잘 되려면 이 묶었으니까 묶음이 없는 건 버려야죠. 그래서 이런 거 버려야 이 묶음이 기억이 잘 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아하, 그렇구나. 2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일렉트라 컴플렉스 뭐 또는 그렇죠. 일렉트라 다 같은 말입니다. 일렉트라 컴플렉스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거 뭐 여러분 뭐 기본 많이 들었죠? 컴플렉스 프로이드가 만든 겁니다. 프로이드가 만들었어요. 이상한 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남근기 때 아들은 엄마를 사랑해서 아빠한테 고춧가루 잘릴까봐 겁먹고, 또 딸은 아빠를 사랑해서 엄마한테 혼날까봐 겁먹고, 이런 내용들, 이런 걸 일렉트라, 그러니까 엄마를 사랑해서 아빠를 대적관계다. 이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딸이 아빠를 사랑해서 엄마와 대적관계다. 이건 일렉트라 컴플렉스. 이건 남근기 때 형성이 된다. 이런 겁니다. 뭐 거세 불안도 남근기에 해당되겠죠. 3번 문제 가보시죠. 얼마간의, 이제 이거 진짜 싫어해요. 제가 대학에서 이제 학부 때 강의할 때 이런 얘기하면 학생들 꼭 질문, 교수님 저런 게 어디 있어요? 졌다고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막 항의해요. 진짜로 막 얼굴 빨개져 갖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프로이드한테 프로이드한테 물어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프로이드 죽어갖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3번 문제 갑니다. 얼마간의 휴식 기간을 가진 후에 소거된 없어진 반응이 다시 나타난다. 이거 예를 든 거예요. 이그잼플. 자전거를 탔어요. 1년 동안 안 타다가 처음 타면 하다가 또 10분만 지나면 금방 잘 타죠. 자발적 회복. 4번 갑니다. 인본주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본주의 옳은 것, 인본주의, 인간주의, 내담자 중심 상담, 칼 로저스의 비지적 상담 이론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좋은 거요, 선한 존재이다, 잠재력이 있는 존재이다, 자유로운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개인의 성장 방향과 선택, 자유에 중점을 둔다. 물론 이렇게 선택, 자유 이런 내용도 현실주의와 또 찌찌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내용이나 현실주의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살자. 이게 상담 이론 아니겠습니까? 5번 문제 가보죠. 관계의 내적 작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몰라도 돼요. 내적 작동이 뭔지, 내적 작동은 친밀감, 애착관계 형성인데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4번 매우 어린 아동은 두려움과 가민성, 활동성, 긍정적 감정 그리고 기타 정서적 특징에 대한 성향에서 서로 같다. 어떻게 서로 같아요? 사람이 아동이건 어른이건 서로 같지 않아요. 같지 않다. 다 개인차가 있다. 끝. 얼마나 쉬워요. 이런 거 몰라도 다 풀 수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알 거 없다. 6번 문제 갑니다. 행동주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행동주의죠. 상황적인 변인보다 유전적인 원인을 중요시한다. 행동주의는 관찰 가능한 대상만이 근거가 된다. 즉 보여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상하죠. 김덕희입니다.
이런 이상한 행동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이 중요하다. 유전적 변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적 행동이 중요하다. 상황적 변이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행동이 중요하다. 7번 문제 갑니다. 다음 현상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철수가 영희와 약속 장소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 안전사고로 인해서 약속 시간이 늦었어요. 근데 영희는 철수가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쟤 원래 그래.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죠. 쟤 원래 그래. 근데 약속 안 지켰어요. 쟤 원래 그럴 테니까. 근데 걔가 오다가 사고 난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쟤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기본적 귀인 이론이다. 그래서 환경 요인들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고 행위, 내적, 기질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을 기본적 귀인 이론이라고 한다. 쟤 원래 그래 이겁니다. 포인트가.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틀렸다. 이거 진짜 인지검사 받아봐야 돼요.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면요. 지금쯤이면 감 잡았을 거예요. 아, 대충 감 잡았어. 합격인 것 같은데 실기 준비해야지. 아, 실기를 어떻게 쓰는 걸 준비할까? 이런 걱정이 올 겁니다. 필기는 합격했어요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8번 문제 갑니다. 기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화기억은 의미기억에 비해 더 복잡한 의미기억은 장기기억이에요. 어떤 삶의 의미 있는 기억. 일화기억은 어떤 살면서 사건. 그래서 의미기억이 더 부호화된다. 장기기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번 문제 갑니다. 성격의 사회인지적 접근에서 주장한 바가 아닌 것은 상황이 중요하지만 문화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다. 문화에 따라서 다 틀리죠. 성격, 사회인지. 보통 인간의 삶은 아프리카 문화권, 동남아 문화권, 아시아 문화권, 문화에 따라서 다 차이가 다 있지 않습니까? 큰 차이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10번 문제 갑니다. 임의의 영점을 가지고 있다. 또 겁나게 또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습니다. 임의의 영점은 영이 있다. 비율적도는 절대 영점이라고 그래요. 절대 영점. 즉 영의 역할이 없어지게 한다 이거예요. 이건 영이 있다. 그래서 이거 등간적도 뭐예요? 영이 있다니까 갑자기 또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 노래가 생각나요. 영 아름다움 어쩌나 영 이런 노래가 있네요. 영 온도계 -5 0 5도. 이 간격 영이 여기 있죠. 영이 있다. 영이 여기 있네. 어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이없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영이 있다. 이걸 이제 임의의 영이 임의적으로 존재한다 이거야. 근데 이거는 영이 절대 영점이 있다. 절대 영점이. 절대 영점이다. 0이 된다는 거예요. 0이. 얘는 그냥 0이 여기 있는데 얘는 0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항상 비교하지만 교회 다닐 때 헌금 100점, 신앙생활 100점,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 공부 100점. 성경 공부 많이 시키는 교회가 이단이 많아요. 헌금 100점, 가정을 버리시오. 이런 교회들이 이단이 많아요. 이런 교회일수록 사랑이 빵점이에요. 사랑 빵점. 그러면 0이 돼버려요. 0이. 신앙이 생활 0이 되죠. 이 0이 되는 거. 이 0이 되는 걸 절대 0점이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0으로 귀속된다. 그래서 이건 비율적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임의의 0점은 등간적도, 절대 0점을 가지고 있는 건 비율적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갑니다. 언어적 재료에 대한 장기 기억의 주된. 장기 기억은 의미 기억이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는 무한대의 저장 능력. 의미가 부호화됐다. 계속 기억난다. 그래서 1번이다. 12번 갑니다.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가 아닌 것은 초인습 단계는 없다. 그래서 전인습, 그다음에 인습, 후인습, 그래서 3단계 6 수준이다. 그래서 전인습, 인습, 그래서 1단계 이건 시험이 잘 나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가장 높은 수준은 6단계다. 보편적 윤리적 관계다. 사회적 계약은 5단계다. 법과 질서는 4단계다. 대인간 조화는 3단계다. 도구적 상대 2단계, 처벌 복종 1단계. 요거는 항상 나옵니다. 요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예.
골보고 이렇게 암기하세요. 골보고의 도덕 수준 3수준 6단계, 3수준 인습, 전인습, 인습, 후인습. 1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거 1단계는 보편적 윤리.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처벌과 복종, 원초적이죠. 1단계다. 도구적, 상대적 나오면 2단계. 대인관계, 착한 소년, 수녀. 그러니까 착한 이죠. 착해서 법을 지킨다. 3단계. 법과 질서 지향, 4단계. 이건 착해서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법과 비교할 때 실험법의 장점은 실험법은 실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험실에서. 그래서 실험실에서 옛날에 에디슨이 막 실험하지 않습니까? 계란을 넣고 막 온도를 높이고 이런 실험. 왜 실험해요? 온도를 높이면 계란이 갑자기 부하가 될까? 이런 거 실험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려고. 실험을 통해서 왜 실험해요?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려고. 이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는 것을 변이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인과관계 실험법. 끝. 14번 갑니다. 마라톤 경주 중계를 보는 도중에 한 선수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는 것이 눈에 확 띄었어요. 다 이렇게 달리는데 한 사람이 거꾸로 해요. 이 사람이 눈에 확 띄죠. 왜? 공통으로 안 가니까 확 띄죠. 공통 운명의 원리. 끝. 15번 갑니다. 자극 추구 성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내용이. 자극 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이 말은 뭐냐면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열정적인 사람. 자극 추구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피네프린, 노아 나오면 뭐가 생각나죠? 스트레스 이론. 스트레스 조절 호르몬이에요. 스트레스. 노아피네프린. 그래서 스트레스와 관계된 거 노아피네프린, 세로토닌. 그래서 노세 젊은 노세 기억나죠? 노세 세로토닌. 그래서 노자 가면 스트레스에 관계된 호르몬이다. 아에피네프린까지도 외우기도 아까워요. 그냥 노 나오면 스트레스다. 근데 이거를 통제한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걸 통제한대요. 그럼 스트레스가 안 받겠지, 통제하니까. 그래서 흥분 수준이, 그래서 흥분 수준이 낮다라고 보는 겁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다, 이런 겁니다. 16번 갑니다. 자극에 대해 반복적 혹은 지속적 노출이 반응에 점차 지속적으로 똑같은 걸 반응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걸. 지속적으로 하면 뭐예요? 지속적으로 하면 습관되겠죠. 공부도 우리 임단모에서 지속적으로 보면 뭐예요? 습관되겠죠. 습관화. 17번 갑니다. 최빈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최빈치, 중앙 집중 경향. 얼만큼 대표값 중앙 집중이 되냐. 그래서 1, 1, 2, 2, 2, 3, 3.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숫자를 최빈값. 또 더해서 사례로 나눈 건 평균값. 가운데 있는 값은 중앙값. 이 세 가지를 알아보면 중앙 집중화, 중앙 경향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틀린 거니까 자료 중 가장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는다. 극단적인 건 영향 안 받죠. 이게 최빈치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 갑니다. 접촉을 통한 편견에 관한 차별 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고, 여기는 차별 해소예요. 차별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되죠? 평등해야죠. 평등해야 차별을 해소죠. 평등 뭐죠? 사회적 평등. 답 4번이다. 끝. 19번 갑니다.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어떤 고등학교 2학년 1반 학생들과 2반 학생들이 지능지수가 110으로 같은데 얘는 80에서 140이고 얘는 95에서 120이에요. 얘는 많이 흩어져 있죠. 흩어진 걸 알아보는 거. 흩어졌다. 산포도, 분산도, 산마하다. 산마하다, 흩어졌다. 산자 들어가면 답입니다. 그래서 변산도, 분산도, 산포도 이런 것들을 다 흩어진 정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산에 있는 포도가 아니라 산포도, 변산반도가 아니라 변산도, 흩어진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20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은 학교 교실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우정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학교 교실에서 아동의 우정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봐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봐요? 학교 교실에서. 누구를? 학생을. 어떻게? 관찰해서. 관찰법. 끝. 아주 쉽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심리학개론 강의 마치고 아주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 과목 이상심리학
과목 진행합니다. 이상심리학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이상심리학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21번 가보실게요. 항정신병 약물 부작용으로서 나타나는 혀, 얼굴, 입, 턱의 불수의적, 즉 비자발적, 지 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약물 부작용, 약을 처먹어서 이렇게 부작용이 생겼어요. 언제? 약을 먹고 나중에 나타났죠. 그래서 이걸 만발성, 뒤늦게 발생하는 운동장애, 만발성 운동장애다라고 보는 겁니다. 22번으로 가보십니다. 다음의 특징을 보이는 장애는 무엇이냐? 비사교적, 대인관계에 무관심하고 정서적으로 냉담하고 자기 사기에 빠져 있는 거죠. 외부 자극에 잘 반응하지도 않으면서 과도한 백일몽, 자기 환상, 자기 망상에 빠진다. 조현병이죠. 그래서 조현성 성격장애다라고 봅니다. 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A군이 가장 센 거예요. 편집성, 의심이 많다. 조현성, 조현형은 조현성으로 가기 전 단계입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C군이 가장 약한 겁니다. 그래서 강박, 의존, 회피는 C군이다. A군은 편집, 조현병이다. 얘는 볼 거고요. 이렇게 또 첫 문제가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1타 3피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23번 갑니다.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우울 유발적 귀인의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울해요. 우울이 뭐다. 지금 여러분 문제 풀어보게 되면 지금 계속 나온 거 또 나오고 나오는 거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울하면 실패가 뭐예요? 나한테 있다. 내부적이다. 안정적. 좋은 거 같지만 맨날 실패한다. 안정적. 전반적. 일반적으로 실패한다. 일반적으로 실패한다. 안정적. 맨날 실패한다. 내부적. 저한테 문제가 있다. 이걸 우리가 우울 유발적 균형. 이러면 우울할 수밖에 없죠. 24번 갑니다. 순환장애의 특징. 순환성 장애는 뭐냐면요. 순환. 여기가 안정적인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양극성 장애죠. 장 대표님 뭐예요? 조울증이죠. 이런 장애, 순환성. 특징이 아닌 것은 양극성 장애로 발전하지 않는다. 양극성 장애다. 끝. 25번 갑니다. 이상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상행동. 인지가 뭐예요? 대가리. 대가리인가 뭐예요? 잘못된 사고. 끝. 나머지 볼 거고. 얼마나 쉬워요? 26번 갑니다. 환각제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펜시클리딘이다. 이건 뭐 외울 수밖에 없죠. 펜시클리딘은 마약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펜시클리딘 환각제 끝. 또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와요. 맨날 똑같이 나와요. 글자 하나 안 바뀌고 1번입니다. 여러분 이제 느끼실 겁니다. 이거 처음 보는데요? 그런 분들은 동영상에 집중을 안 합니다. 이거 저번에 나왔지? 1번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21번 갑니다. 강박장애의 특징을 모두 보시고 강박증 또 나왔어요. 맨 강박행동, 또 강박행동, 또 강박행동, 다 강박행동이죠. 기억, 니은, 이거 다 강박행동이다. 28번 갑니다. 정신장애 개입의 최근 동향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만 보는 겁니다. 탈시설화다라고 보는 겁니다. 탈시설화의 증가 감소가 아니라 탈시설. 예를 들면 정신병원이 있어요. 정신병원에 요즘은 폐쇄 정신병에 갇히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이렇게 정신 클리닉 이런 공동체 이렇게 해서 시설로부터 나오는 걸 요즘은 추세다. 시설에 갇히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탈시설의 감소다라고 하는데 탈시설의 증가다. 현재 추세는요. 그래서 현재는 시설에서 나오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추세다. 29번 갑니다. 대형 화재 현장에서 살아남아서 남성이 불이 나는 장면에 극심하게 불안 증상을 느낀다. 이거 뭐 가장 높은 장애 뻔하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0번 갑니다. 적대적 반항 장애예요. 적대적 반항. 반항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른한테. 그래서 어른들하고 논쟁하고 싶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반항 아니에요? 쉽게 화를 내는데 반항하는 거죠. 반항 장애다. 31번 갑니다. 우울증과 관련해서 백 제시한 인지 3제. 이게 또 나왔네요. 백이 제시한 인지 3제.
이게 나온 게 또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풀려보면요 지겨워요. 아우 지겹다. 나온 게 또 나오고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다. 지금 시험 봐도 합격이다. 이런 자신감이 뿜뿜 올라올 겁니다. 인지 대가리의 세 가지 문제점. 어떤 대가리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 세계에 대해서 부정적, 세계 세상,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비관적이죠. 자기도 자신도 비관적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 세상, 세계, 세상은 또 왜 이래? 테스야 왜 그래? 미래는 또 왜 그래? 그래서 자신, 세계, 미래다. 32번 갑니다. 자폐 스펙트럼의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폐증은요 연령층과 함께 증상에 호전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폐는 지속적인 경과를 나타낸다. 호전되지 않는다. 보고요. 33번 갑니다. 3,4만 문제겠죠? 알츠하이머병. 3,4만 문제인데 또 병이네요. 알츠하이머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도파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도파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대부분이 뭐 조현병이에요. 조현병, 정신분열증,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막 과도하게 막 이제 보통 이제 이런 표현하기 뭐하지만 미친 거죠. 비 올 때 세상에 왜 이래 세상에 도파민이 아주 분비된 거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과 관계가 없다라고 보고요. 34번 갑니다. 조현성 성격장애와 조현형 성격장애의 공통점. 조현성은 조현병이고 조현형은 조현병으로 가기 전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 제한된 정서나 감정. 정서, 감정이 제한되어 있죠. 정서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정서. 드라마에서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가 역대급 드라마가 천국의 계단. 남자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때 권상우입니다. 여자 주인공은 최지우예요. 둘이 신분 차이로. 그때 권상우 재벌 아들 실장님, 백화점 실장님이에요. 최지우 백화점 직원이에요. 둘이 사랑을 나누게 됐죠. 헤어졌다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눈이 펑펑 오는 날 롯데월드 회전 목마에서 둘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권상우가 최지우한테, 그때 최지우 이름이 정소의 정소. 던도야 보고 싶어 또. 최지우, 띠따님 던도요. 던도와 띠따님. 아주 흥행했던 그런 드라마가 생각나네요. 던도와 띠따님. 정서. 제한된 정서와 감정, 사회적 고립감 이런 건 조현형 조현병과 관계 있고요. 의심은 편집증이에요. 정체성 문제는 뭐예요? 경계성 성격 장애. 왔다 갔다 하는 거. 안정감이 없다는 거. 왔다 갔다 한다. 35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가장 적절한 진단명은 중소기업에 일하는 직원이다.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발표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할 것 같아서 사람 앞에서 발표하기를 피한다. 참 촬영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카메라 렌즈 보고 지금 이렇게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이 9시 지금 5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밤 9시 50분에 카메라 렌즈 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던더와 띵땅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뻘쭘하지 않습니까? 저는 축구도 못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불안장애다. 나와서 발표해 보세요. 아우 불안해. 사회적 불안장애. 36번 갑니다. DSM-5에서 제시한 폭식 사바, 폭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음식 섭취에 대한 통제의 상실이다. 그렇죠. 음식 섭취에 대해서 나 안 먹어야지. 그러면 폭식 장애가 되겠습니까? 폭식 사파는 폭식 장애에 해당하는 사파니까요. 음식 섭취에 대한 통제의 상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통제의 상실이면 옳은 거겠죠. 틀린 것은 볼 필요가 없죠. 37번 갑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장애는 경험하는 성별과 자신의 성별 간의 심각한 불일치예요. 남자인데 불일치면 여자가 되고 싶어요. 여자인데 남자가 되고 싶어요.
자신의 성적 등이 제거하고 싶어요.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다. 여자인데 남자가 되고 싶다. 다른 성별 구성원이 있어보자.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런 말입니다.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다. 이걸 성별 불쾌감이라고 한다. 이건 잘 나옵니다. 성별 불쾌감. 38번 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성전환 수술을 하죠. DSM-5에서 파괴적, 충동 조절, 품행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충동적 행동을 할 때마다 불쾌감이나 죄책감을 경험한다. 이 파괴적 장애, 충동 조절 장애, 품행 장애 이런 것들은 아주 싸가지 더럽게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남을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저지랄이죠. 그래서 충동적으로 할 때마다 불쾌감이 아니라 쾌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계속 이질환한다. 이것들은 이제 성격 고쳐야겠죠. 진짜 이것들 성격 고쳐 되는 게 아니야. 이것들은 이제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죠. 39번 갑니다. 다음의 사례에서 가장 적합한 진단명은 24세의 한 대학생은 자신이 꿈속에서 사는 듯하여 느껴졌고 꿈속에 자신의 신체와 생각이 자기 것이 아니래. 아니면 뭐요? 아니다. 달을 잊자. 이나 자신의 몸 일부는 왜곡되어 있고 주변 사람 로봇처럼 느껴진대. 비현실감 다 나왔네요. 40번 갑니다. 치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치매. 갑자기 그냥 밤도 됐고 배도 고프고 치매 보니까 또 치맥 생각이 나네요. 빨리 촬영 끝나고 집에 가서 치맥 한 잔 먹고 싶습니다. 적합한 것은 자신의 무능을 최소화하고 자각하지 못한다. 그렇죠. 치매는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알면 치매가 아니죠. 그래서 무능을 최소화하고 자각하지 못한다. 그렇죠. 무능이 뭔지를 몰라요. 자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치매죠. 그래서 적합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 끝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2강 때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희였습니다.